영화계 정상화 방안.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물 공지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합병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보도되는 내용 이상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나오는 내용이 단지 극장만의 합병이 아니라 양측의 투배급사도 합병한다는 이야기여서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롯데와 플러스M이 합병한다는 의미인데 5대 배급사 두 곳이 합병하게 되면 4대 배급사가 새롭게 형성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판의 판도가 어떻게 다시 짜이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뉴스가 나오고 중요성이 부각되면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화계 정상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인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신진 세력이란 주류에서 비켜나 비주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획일화된 영화 포맷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들이 바로 신진 그룹이며,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영화계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펀딩 회사가 번드르한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감동적인 문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99가지의 리스크보다 한 가지의 가능성에 집중하겠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언가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방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집단에서는 영화는 둥글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더 모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 많은 이들의 말씀을 존중해야겠지만 현실은 리스크를 찾아내어 거절할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단점이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들은 직원이거든.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재판을 하면 김앤장을 섭외하는 이치입니다. 왜? 지는 줄 알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해야 하거든요. 직원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면피가 되거든요. 고로 현실의 영화계는 둥글게 모나지 않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천만 영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때론 거칠게 가야 하고 리스크보다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만 영화는 둥글게 가야 하지만 관객이 안 보면 100만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매니아를 겨냥하면 천만은 어렵더라도 매니아 팬층이 300만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걸 추구하는 것이 이익이겠나요? 이처럼 영화의 성격에 따라 각기다른 전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영화계는 모든 영화를 하나의 틀에 넣고 이렇게 고릅니다. 그 규격에 맞게 재단되어야 하며 그 재단을 통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변방이 비록 주류를 대체하진 않더라도 자신만의 시장을 형성하고 한 영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어떤 저예산 영화는 시의성 있는 정치 이슈 몰이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급조된 탓에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관계자는 돈을 벌어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영화는 영화적 가치로 승부해야 하며 그런 영화들이 격려받고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예산과 고예산 영화의 포맷 구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예술과 상업이 각기 분리되어 추구되는 방식이 아니라 저예산 영화도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고 고예산 영화도 맹목적으로 상업성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기생충처럼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추구하는 양가성을 가진 작품들이 나와야 합니다. 당장은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이런 포맷을 구현하기도 능력이 안 될 겁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도 맞지만 저는 그들만큼의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을 관철시켰고 쟁취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의 영화계 시스템이 박찬욱, 봉준호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을 제외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멀티플렉스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을 아시죠? 그분은 칸느 각본상, 여우주연상 작품의 감독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감독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영화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7년 만인가 이 신작을 들어가는데 출연하는 배우들도 대한민국 최고의 톱 배우들입니다. 그럼에도 메이저 배급사가 투배급에서 손을 뺐습니다. 결국 영진이의 중예산 지원 15억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제작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영화계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물론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박찬욱, 봉준호처럼 상업성과 작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양가성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임밸류 감독도 기존의 제작 시스템에서 제작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치들이 당장의 현실에서 구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방향이 영화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 영화 배드게임은 톱스타가 한두 명 더 들어가면 최고의 배우 진용이 갖춰집니다. 이것을 단독 안팎의 예산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은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화는 제작에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는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톱스타가 보는 대본과 투자자가 보는 대본이 다른가요? 결국 영화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영화계가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